자, 오늘은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정호승의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청소년들이 꿈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현대시고요. 쉬운 언어로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상징을 주된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징은 지난 시간에 보조관념만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보조관념들이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징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감상한 바를 중심으로 시의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자, 푸른 바다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푸른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자, 일단 바다에는 고래가 살겠죠. 그런데 청년기의 삶 또는 인생, 크게 보면 인생이 되겠고요. 푸른색의 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청년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보통 청년기가 뭐 20대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10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니까 11살서부터 19살, 바로 대학에 가기 전에 그런 청년 또는 뭐 대학생활 정도.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고래는 왜 시인은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고래라는 것은 바다에는 멸치도 있고 뭐 작은 물고기도 많은데 하필 왜 큰 고래를 이야기했을까? 바로 이 푸른 바다에 고래가 상징하는 게 있겠죠. 그 상징하는 게 뭐냐? 여기서 보면 이 고래는 바다에 일단 사는 존재죠. 그러면서 푸른 희망과 꿈, 또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푸른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이 고래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나 또는 희망이나 꿈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푸른 바다가 아니지. 자, 푸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푸른은 푸른색이 나타나는 것, 상징하는 것, 젊음, 희망, 또 신선하다, 또는 뭐 청순하다. 바로 푸른 바다에, 바로 10대에 꿈과 희망, 목표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10대가 아니지, 젊은이가 아니지, 또는 뭐 인생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즉, 꿈을 추구하는 삶에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화자의 생각이 바로 푸른 바다가 아니지라는 부분에서 이런 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꿈을 추구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뭐면 아니지,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다음 연에서도 나오죠. 보면은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거기에도 으면 아니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아니지 있죠. 아니지. 그 다음에 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속의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이죠. 푸른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10대를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 10대의 인생에 있어서 고래 한 마리, 꿈과 목표를 키우지 않으면 그거는 청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다운 청년은 바로 마음속에 고래를 키우는 존재고요.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청년다운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의 고래, 바로 꿈과 목표 또는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은 마음속의 목표를, 이게 다 이제 같이 해석을 하면 되겠죠.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아니지, 청년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죠. 청년이 아니다. 즉 진정한 청년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진정한 청년이라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꿈과 이상,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또는 꿈과 희망. 그래서 작가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내용은요, 여기 지금 푸른 바다와 고래와 청년을 이야기함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냐, 마음속에 고래를 키우는 청년이 되자, 마음속에 뭐를 키우는, 고래를 키우는 청년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자, 여기서 요 노란색 부분이죠.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요까지 보시면 여기서 푸른 바다는 고래를 위해서 푸른색을 띠는 곳이 바다죠. 결국은 푸른색이 뭐라 했어요? 젊음, 희망 또는 신선, 청순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요? 자, 아까 요 부분이죠. 세상이 나를 사랑하기 위한 존재하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세상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이거는 뭐냐면 청년의 삶은 꿈과 이상을 추구할 때 의미가 있고요.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청년이라면 사랑의 의미도 알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상을 추구할 때. 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요. 청년의 삶은 꿈과 이상을 추구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런 청년이라면 사랑의 의미도 알 것이다. 결국은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청년이래야만 사랑의 의미도 알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의 내용은 여기는 좀 푸른 바다와 고래와 사랑을 이야기하다. 그러나 뭐냐, 바다가 고래를 위해 푸른 것처럼 사랑을 알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연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3년,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솟아올라 별을 바라본다. 여기서 보면은 자, 별을 바라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늘에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원대한 꿈이나 또 이루고 싶은 소망, 그리고 바라본다니까 지향. 지향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을 향하다는 얘기죠. 바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꿈과 소망 등을 추구한다, 지향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요 별이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꿈, 목표, 희망, 이상. 내가 마음속의 고래, 나의 목표를 위해서 바라보는 대상이 바로 뭐냐? 꿈이죠. 꿈. 나도 내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밤하늘에 떠있는 이상이나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하는 뜻이에요. 나의 꿈과 목표를 지향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나는요, 이 시에서 말하는 뭐냐? 화자라고 이야기했죠. 시에서 말하는 화자. 우리 햇비에서도 말하죠.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나. 시적 화자가 되죠. 그래서 3년의 내용은 여기 지금 내 마음속의 고래와 별을 이야기한다. 이건 뭐냐? 마음속 고래를 위해서 별을 바라보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의 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속에 고래를 키우는 청년이 되자. 두 번째는 바다가 고래를 위해 푸른 것처럼 사랑을 알자. 또 3년은 마음속 고래를 위해 별을 바라보자. 이 시에 상징된 그 시어들을 찾아볼까요? 푸른 바다는 인생, 특히 청소년기의 삶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고래는 뭘까요? 꿈과 이상, 또 소망 이런 것을 추구하는 존재. 별은 청년이 추구하고자 하는 꿈, 이상,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우리 유사한 문장 형식이 반복이 됐죠. 여기서 보면 뭐가 반복이 됐어요? 면, 아니지,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뭐를 형성하느냐?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문장의 형식이 반복이 됐습니다. 별을 바라본다, 별들을 바라본다. 같은 문장 형식이 반복이 돼서 이 시의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